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재원을 분석 중인데요. 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연구위원님, 연결돼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오늘 6시 53분쯤이었습니다. 2시간 전여쯤에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사일의 재원과 사거리는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일단은 재원하고 사거리가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발사를 한 것이 이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지상에서 발사를 하는 그 소위 이제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더욱더 강한 그 혹은 더 센 미사일 체계를 발사할 수 있지만은 네.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제한 혹은 국제정치적인 제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석 달여 전에는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발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발사 한 발로 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하루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 자체가 최근에 정말 지난 정권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찾지 않았던 항공모함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부산에 정박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발의 의사로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현재 부산에 정박을 한 이 부분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남 메시지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5번째고요. 또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요, 올해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위 말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로만 치면은 그러니까 19번 이전에 발사했고, 그러니까 20번째 발사고요. 네. 전반적인 도발로 봤을 때는 한 22번, 3번째 정도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월 이후에는, 5번째 발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횟수나 이런 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북한이 통상 미사일 발사를 해온 여태까지 패턴을 봤을 때는요. 지난번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을 때 대대적으로 발사를 한다거나 혹은 소위 북한의 구구절을 맞이해서 어떤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하고 별도의 행동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발사를 한 미사일도 SLBM이라고 발사할 거라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낮은 수위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국 이 의미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현을 해야 되지만은 굉장히 긴장을 높이는 정도 수준까지 가기는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10월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일정입니다. 이 시기에 긴장을 필요 이상 높여서 한반도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연합에 의해서 어떤 대대적인 압박이 일어날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북한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너무 높지 않은 수위지만 자신들의 어떤 그 의사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이라든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연합훈련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로널드 레이건-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데 5년 만에 북한이 핵 그 도발을 한 이후에 이 2017년이었죠. 그때 드론이 5년 만에 입항을 했습니다. 어떤 이 항공모함의 어떤 위력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북한이 제일 그 부담스러워하는 비핵 그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항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항모는 한 70에서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한 뭐 50대에서 60대 가량이 전투기입니다. 예. 즉 이런 거의 뭐 일개국의 항공 자산의 그러니까 그 공군력의 핵심에 해당할 수 있는 뭐 여기 탑재하는 뭐 그 전투기 뭐 혹시 뭐 영화 뭐 그 탑건 매버릭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슈퍼 호넷이라는 기종이 주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기체는 4.5세대 기체로 뭐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항공기들보다 강력하고 그다음에 뭐 정밀 타격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제공 작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우수한 기체들이죠. 그래서 뭐 사실 뭐 항공모함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 어떤 그 고정된 공군 기지가 아니라 네. 대양 위에 그 어떤 항공 기지에서 네. 북한 원하는 목표는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북한에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항모 전단이 한 몇 개가 몰려올 경우는 뭐 북한이 뭐 거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탑재되는 항공기가 지금의 슈퍼호넷이지만 좀 있으면 이제 5세대 기체인 그 F-35 F-35C형이 탑재가 되면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전력들 특히 항모의 이동에 북한은 늘상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항모가 대한민국 뭐 이 인근에서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한반도에 들어왔다. 당연히 여태까지 뭐라 그럴까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북한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물러난 모습들을 보였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그런 모습들을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더 북한으로서는 강한 자신들의 뜻을 전하려고 엇나가는 행동을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긴장을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SLBM보다는 SRBM을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SLBM 발사를 또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SLBM 발사는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북극성 3형까지 이제 발사를 제일 큰 걸로 치면은요 3형까지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뭐 열병식에 2020년, 2021년, 22년 이렇게 쭉 계속 조금씩 개발된 북극성 뭐 4형, 5형의 개량형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발사해야 될 미사일들은 어떻게 보면 발사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 SLBM이 지금 북한이 대형 SLBM들은요 사실 잠수함에서 발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SLBM 발사용 잠수함이 시험용 함이고요. 그 824 영웅함이라고 하는 함이 실험을 위한 함이 실전 배치용 함이 아니에요. 게다가 잠수함이 작아서 지금 북극성 3형, 4형, 5형 같은 신형 대형 SLBM을 발사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발사했던 것도 미니 SLBM을 발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니 SLBM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지금 현재 주력 미사일을 쓰고 있는
KN-23을 바탕으로 한 이제 SLBM을 발사를 한 건데 그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 824 영웅함에서 발사 가능합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북한이 이 뭐 SLBM 발사를 계속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거는 SLBM을 얼마나 더 크고 센 거를 쏘냐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그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을 끌고 나와서 발사할 수 있냐, 예. 여기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실전용 잠수함으로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요, 2019년 7월 말 정도에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후에 공개가 된 적이 없는데 사실상 일정상 봤을 때는 사실 지금쯤 되면은 이제 슬슬 이 잠수함이 바다 쪽으로 나와서 시험 운행을 할 때가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부를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SLBM 도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앞으로의 일정들을 보면 9월 말에 있을 한미연합훈련도 있지만 10월 10일에는 이 조선노동당의 창건일도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산연임이 거의 확정이 돼 보이는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 그리고 11월에는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북한이 타이트하게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20차 당대회가 이제 10월 16일에 개막을 해요. 개회를 하면은 사실 요 당대회 기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아마도 북한이 이렇게 화려한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경제나 이런 것들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뭐 눈치를 본다라기보단 중국의 전반적인 그 어떤 정책 방향성에 협조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한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뭐 미국 중간 선거로 앞서서 되려 그 시기가 그 어떤 도발이나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 중에 상당 부분은 거의 8차례, 10차례는요. 대한민국 대선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자신들에게 뭐 유리한 환경을 설정을 한다거나 뭐 혹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결국은 그 이번에 그 뭐 중국 공산당 당대 이후 미국의 중간 선거 아마도 그 전에 굉장히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을 할 것이다. 뭐 일단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